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입 전문 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논술 전형 실시하는 대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하대학교는 논술 전형을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논술 전형 모집 인원 볼까요? 961명, 상당히 많죠. 경기권에 있는 대학으로서 이렇게 1000명 가까운 인원을 선발한 대학은 없습니다. 961명 대규모의 인원이라는 거 알아두고요. 전형 방법에 있어서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예요. 논술의 비중이 조금 높죠. 학생부의 경우는 교과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논술과 학생부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총점 대비 점수죠. 전형 총점이 100점인 대학도 있지만 인하대학교는 전형 총점 1000점입니다. 논술이 70%니까 700점 만점이고요. 기본 250을 주네요. 학생부 교과 30%니까 300점인데 기본 100점을 줍니다. 학생부에 요 기본 100점을 줌으로써 200점 차이가 나고 논술은 450점 차이가 나는데 학생부 최저점 100점을 일부러 주는 이유는 입학처 관계자 말에 의하면 학생부 교과의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그 반영 방법, 등급 간 점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등부터 9등까지 있는데 입시 요강이나 전형 계획에 보면 1등급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기준점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30% 300점 만점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겠죠. 기본 100점 준다는 거니까 여기다 깔아놓고요. 그렇게 해서 쭉 점수를 계산해서 매겨 놓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등급 간 점수 차이죠. 그렇죠? 1, 2등급 사이에 8점이고요. 2, 3등급, 3, 4등급 사이에 균등하게 6점입니다. 그러다가 4, 5등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20점 차이가 나고 40점으로 이제 그 밑에 다 균등한데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볼 때 2등급 대 이내까지는 인하대 논술을 잘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그러니까 3,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측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5등급이라 해서 논술 전형에서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합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논술력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쉽지만은 않은 거죠. 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 5등급 정도로 내려간다 한다면 이제 그때는 적성 전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 다른 대학과 거의 비슷하죠. 전 과목 다 반영하네요. 이제 중요한 건 논술입니다. 논술. 그쵸? 자연계나 인문계나 전부 다 120분의 시간을 주고요. 인문계는 2문항.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만 시험 보면서 4문항을 주는데 소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1번에 가나 소문항이 있고요. 300자, 800자, 20, 50, 70점이죠. 문항 2가 600자 해가지고 70점에다 30점 더하니까 100점 만점이네요. 전체적으로는 1400에다 1700자를 쓰게 돼 있군요. 그쵸?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자수는 아니에요. 수학 같은 경우도 소문항 포함해가지고 1, 2, 3, 4 4문항에 소문항 포함하니까 전부 다 10문제군요. 10문제. 요 점수들을 다 합치면 100점 만점이 됩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어떤지. 여기서 이제 논술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 논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걸 이제 한번 좀 보여주려는 겁니다. 1번에 소문항 가나가 있어요. 1-가, 1-나. 1-가는 요약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300자에 20점. 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두 개 중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하냐고 묻는 거죠. 800자에 50점. 그런데 밑에 제시문이 왜 이렇게 긴가요? 상당히 길죠. 이거 읽는데 상당히 시간 많이 소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가가지고요. 연습장이 있네요. 2번 가서 30점짜리 문항이 있는데 밑에를 보다 보면 자료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걸 해석하도록 묻습니다. 인하대학교 2번 인문계 2번 문제 항상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하면서 풉니다. 이거를. 상당히 힘들어하죠. 어쨌든 준비를 착실히 하지 않으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연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은 안 나오고 수학만 나온다 그랬죠? 첫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전에 본 건데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은 시간 120분이고 배점 100점 만점이라고 했어요. 1번의 소문항 1-1, 2, 3, 5점, 10점, 10점 해서 합쳐 25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도 이제 그 수학인데 2-123 해가지고 25점 만점.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25점 만점. 여기는 소문항 2개만 있네요. 3-12. 그 다음에 문제 4번 역시 소문항 2개 해서 10점, 15점에서 25점. 전부 4문제가 25점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100점 만점. 그러면 아까 논술이 70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인문계든 자연계든 시험지에 표시된 걸로 봐서는 100점 만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 100점 만점으로 된 것을 700점 만점으로 벌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점수폭이 엄청 커지는 거죠. 논술에 의해서 대부분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 4등급 같은 경우 6점씩 차이 나는데 이건 사실 논술 점수에 비한다면 상당히 미미한 점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문항별로 소문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1번이 인문형이고요. 2번이 도표, 자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자료 해석형. 해마다 이렇게 출제됐다고 그랬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를 포함하는 서술형인데 일부 수식을 넣어가지고 풀이를 해나가고 답도 써야 합니다. 범위는 이제 수학, 고1 때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원, 수투, 기백, 적통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출제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거 물귀신 같은 거죠. 인하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만족시켜주는 비율은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쟁률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인문계의 경우 국비수의 뭐 마찬가지죠. 국비수의 영어 사탐 한 과목만 해가지고 여기서 두 과목 합 5등급, 되게 중위권,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이 인문계 두 과목 합 4등급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하나가 낮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계 국외의 수비, 그리고 사탐과 마찬가지로 과탐도 한 과목만, 이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 과목 2등급이에요. 인문계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군요. 4개 중에서 하나 정도 2등급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의예과의 경우는 어느 대학이나 대부분 빡셉니다. 국외의 수비, 영, 과탐 두 과목 평균해가지고 세 과목 합 3등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 다 111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과목 합 1등급 내지는 세 과목 각각 1등급으로 요구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의예과는. 그리고 인문계의 경우 제2외국어와 한문은 사탐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이 수능 4과목 모두 응시하는 건 뭐 다른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11월 15일, 16일, 이거 작년입니다. 올해는 아직 전형 계획상 나오지 않았어요. 수능 시험 본 그 주 주말입니다. 수능 시험 보고 하루 이틀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인하대 논술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 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논술 전형의 마지막 경쟁률 보겠습니다. 의외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24.63대 1. 대체로 이제 뭐 아무리 못해도 30대 1은 넘어가거든요. 40대 1, 50대 1 인서울 같은 경우에 상위권 대학 넘어간 데가 많은데 24.63대 1이면 요 정도면 황금모장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하대학교 스마트 경쟁률에 가가지고 논술 중심이니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요거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 경쟁률 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논술 우수자 일반이 있고 수학과학 논술 우수자가 있는데 수학과학 논술 우수자는 2016 학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왜 왼쪽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24.63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대 1 선 10대 1 정도로 낮은 학과들도 있네요. 13.1대 1 쭉 내려가다가 가장 낮은 학과가 보니까 11.13대 1이 있네요. 어딘가요? 자연계열 의류 디자인 학과입니다. 같은 의류 디자인이라도 인문계는 24.38대 1이에요. 대체로 보면 인문계가 항상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높은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30대 1인 경우도 있고 40대 1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예과죠. 의예과는 어느 대학이나 높죠. 그렇죠? 인하대학교 의예과 94.07대 1입니다. 거의 뭐 100대 1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간호학과 한번 볼까요? 간호학과는 중하위권 대학 이하로 내려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인기가 낮아지는 참 묘한 학과죠. 간호학과 인문은 60.5대 1입니다. 그런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29.8대 1,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반밖에 안 됩니다. 요 이유 중에 하나는 간호학과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20대 1 쪽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1 같은 경우도 조금씩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학생들이 UA나 그 진학사, 거기 들어가서 스마트 경쟁률이나 파워 경쟁률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처 홈페이지 가도 이거 있을 거예요, 아마. 요 경쟁률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춰주는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기껏 해봐야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은 10대 1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 뭐 논술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오는 학생도 꽤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둔다면 거진 10대 1 정도, 이 정도면 아주 한번 해볼만 하죠. 자, 넘어가서 논술고사 일정은 수능 직후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는 점. 이거 꼭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논술고사하고 내신은 큰 비중 없다는 점. 3, 4등급 사이에서 가장 큰 경합을 벌이는데 여기 뭐 점수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알고요. 961명의 대규모의 인원을 선발하는 인하대 논술전형. 올해 연말에 인하대 논술전형 충실히 준비해서 꼭 성공하고 합격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대입 전문 로고스 멘토학원의 논술전형 시리즈 인하대 편을 마치겠습니다.